살면서 누군가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요. 이거 좀 부풀린 거 아닌가 싶은 순간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네, 네, 있죠. 엄청 대단한 경험담이든 아니면 그냥 사소한 푸념이든 간에요. 그럴 때 보면 진실이랑 감정, 그 경계가 좀 흐릿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오늘 주제랑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과장된 진실의 그림자, 이걸 바탕으로요. 이 과장 현상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요. 그냥 있었던 사실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냥 사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내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걸 이렇게 쓱 덧붙인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일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죠. 아하, 그게 바로 과장의 시작이군요. 내 감정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게 딱 시작점인 셈이에요. 흥미롭네요. 그럼 오늘 이 분석으로 과장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특히 두려움 같은 감정 있잖아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을지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 속에서 길 잃지 않게, 또 내 감정이 현실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지 이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렇게 개인적인 해석이 딱 붙은 이야기는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원래 모습하고는 점점 달라져요. 아, 점점 달라진다. 네,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원래의 진실은 겹겹이 애웠어요. 갑자기 거대한 사건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와, 거대한 사건으로 변한다. 진짜 눈덩이 같네요. 작은 게 막 굴러가면서 커지는. 네네, 딱 그렇죠. 근데요, 이런 과정이 특히 그 부정적 특질,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안에 있는 좀 부정적인 성향이나 관점 같은 거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 더 심해진다면서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정말 강력한 증폭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두려움이요? 그게 제일 세다고요? 네, 이게 아주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확 와닿으실 텐데요. 아, 예시요. 네네. 예를 들어서 멀리 사는 어머니가 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지인한테 들었어요. 네. 근데 어머니한테서는 직접 연락이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 없으면 괜히 더 불안하잖아요. 혹시 심각하신가? 아니면 나 걱정할까 봐 일부러 나안하시나? 뭐 이런 생각들. 바로 그거죠. 그 걱정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두려움으로 커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혹시 위독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결국엔 직접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안 가볼 수가 없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는 그냥 가벼운 감기 살짝 앓으셨던 거고 아주 건강하신 거죠. 아, 정말요? 네, 지인한테 그냥 잠깐 아프다고 흘리듯 말한 게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사소한 현실하고 내 머릿속에서 막 부풀려졌던 그 두려움 사이의 엄청난 차이, 그 간극이죠. 와, 진짜 두려움이 현실을 얼마나 왜곡시킬 수 있는지 딱 보여주네요. 그 몸의 작은 덩어리 만져지는 예시도 좀 비슷하게 느껴졌어요. 아, 네, 그것도 그렇죠. 뭔가 만져지면 혹시 암 아닐까? 이 생각이 스치면서 바로 두려움이 확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 작은 가능성 하나가 두려움이랑 딱 결합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죠. 네. 근데 진단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림프절이 부은 거였고 간단히 제거하면 된다는 거였죠. 두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헉, 뭐지? 하고 차분히 확인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걸 막 최악의 시나리오로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공포스럽게. 네, 그런 거죠. 이렇게 의식적으로 걱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밤에 꾸는 꿈,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서도 이런 과장이 나타난다는 게 또 흥미로웠어요. 꿈에서 기차가 막 달려오는데 피할 수 없는 공포, 그 예시요. 네, 그 꿈 예시. 그거는 이제 잠재의식 차원에서도 이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특질이 얼마나 생생하게 또 강력하게 과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꿈이니까 뭐 비논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공포는 정말 너무 진짜 같잖아요. 그렇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깨어날 정도로요. 네, 이렇게 의식, 무의식 양쪽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과장, 특히 이 두려움의 바탕을 둔 과장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좀 인상 깊던데요. 네, 그 해법이 의외로 명확해요. 과장의 실체를 딱 파악하고 그 범위를 현실적으로 줄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줄인다.
네. 문제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이성적으로, 이게 진짜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하고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질문을 던져보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그러잖아요. 결국 우리는 이것이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발견합니다. 라고요. 그냥 이성적으로 상황을 다시 보기면 해도 과장의 힘이 좀 약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료는 이런 과장 현상 뒤에 혹시 숨겨진 교육적 목적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전 이게 좀 의외였어요. 네, 그 부분이 좀 독특하죠. 단순히 우리가 착각하거나 불안에 떠는 게 전부가 아니라 어쩌면 그 과장된 이야기나 내 안의 불안감이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신호일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인 거죠. 신호요. 네.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부정적 특질이 겉으로는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어떤 교육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오히려 우리를 가르치려 한다니 되게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그럼 그 목적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그 교육적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아, 그냥 알아차리는 거요? 네. 아, 이 과장된 두려움이 지금 나한테 뭘 말해주려는 걸까 하고 한 발짝 딱 떨어져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감정에 그냥 휩쓸리는 대신에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과장이라는 게 우리 감정, 특히 두려움이랑 섞여서 현실을 좀 왜곡시킬 수 있지만 이걸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교육적 목적까지 한번 생각해보려 노력하면 과장의 힘을 좀 줄이고 오히려 이걸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남의 얘기나 정보를 판단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나 자신에게도요? 그렇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당장 당신 자신의 내면에서 막 일어나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랑 소통할 때 오해를 줄이는 데도 실질적인 힌트를 주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청취자분들께 이 교육적 목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막 붙들리거나 아니면 어디서 전해 듣는 과장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어쩌면 그것들이 당신의 어떤 특정한 두려움이나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